스트리트 파이터가 오는 2026년 10월 16일 개봉을 목표로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영화가 기존의 수많은 망작 실사화들과 차원이 다른 점은 바로 시대 배경을 1993년으로 못 박았다는 겁니다. 제작진인 레전더리 픽처스와 캡콤은 어설프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느라 원작을 망치는 대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시절로 시계를 되돌리는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캐스팅 라인업을 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피지컬과 싱크로율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얀 도복을 입고 세상을 떠도는 고독한 구도자 류가 등장하는데 드라마 워리어로 액션이 검증된 앤드류 코지가 역할을 맡아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그의 라이벌이자 금발의 귀공자인 켄은 류와 대조적인 화려함을 보여주는데 노아 센티네오가 벌크업된 체격으로 합류해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의 볼거리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작진은 전 세계에서 캐릭터와 똑같이 생긴 인간 흉기들을 모아놨습니다. 먼저 미군의 자존심, 가일입니다. WWE 챔피언 코디 로즈가 맡아 피지컬부터 압도적인데요. 이 형님이 링에 오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복수입니다. 절친을 죽인 바이슨에게 복수하기 위해 군번줄 하나 메고 목숨 건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설의 기술, 라데꾸에 이어지는 화려한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붉은 사이클론 장기F입니다. 놀랍게도 이 근육질의 거구는 CG가 아닙니다. 키 218cm의 보디빌더 올리비에 리터스를 그대로 데려왔거든요. 예고편에서 그 전설의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가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단 한 방으로 전세를 뒤집는 타격감이 아주 짜릿합니다. 이 괴물이 대회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 조국 러시아의 영광과 자신의 온몸이 곧 최강의 무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야수 블랑카가 빠질 수 없겠죠. 놀랍게도 이 역할은 아쿠아맨의 제이슨 모모아가 맡았습니다. 블랑카는 비극적인 실험으로 탄생한 생체 인간 하이브리드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이슨 모모아 특유의 야생적이고 유쾌한 에너지가 더해져 기괴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탄생했습니다. 달심은 인도의 액션 스타 비드유트 자말이 연기합니다. 그는 진짜 달심이 환생한 듯한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팔다리가 늘어나는 기이한 요가 기술과 입에서 불을 뿜는 요가 파이어, 그리고 공간을 이동하는 요가 텔레포트까지 제작진은 이 비현실적인 기술들을 미친 비주얼로 구현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발로그는 래퍼 50센트가 베가는 컨트리 가수 오빌팩이 맞는 등 각 캐릭터의 이미지와 딱 맞는 진짜들을 섭외했습니다. 영화의 핵심 줄거리는 소원해진 두 친구 류와 켄이 수사관인 춘리의 제안으로 월드 워리어 토너먼트에 참가하면서 시작됩니다. 춘리는 이 대회가 단순한 무술 시합이 아님을 직감하고 파이터들을 모으는데 신인 배우 칼리나 리앙이 이 당찬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을 가리는 대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악한 범죄 조직 샤돌로와 바이슨의 세계 정복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이슨은 토너먼트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꾸미는데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이 이 지능형 빌런을 맡아 섬뜩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이터들을 공포에 떨게 할 히든 보스 아쿠마 고우키가 있습니다. WWE의 트라이벌 치프 로만 레인즈가 역할을 맡아 끝판왕의 포스를 뿜어냅니다. 아쿠마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무의 극치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사리의 파동에 몸을 맡긴 존재죠. 그는 주인공 류의 내면에 잠재된 어둠을 자극하는 멘토이자 최악의 적입니다. 로만 레인즈의 묵직한 피지컬과 CG가 결합된 그의 기술은 마치 헐크와 싸우는 듯한 파괴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연출을 맡은 기타오 사쿠라이 감독은 이 영화를 진지하고 무거운 드라마로 만들기보다는 게임 특유의 과장되고 화려한 액션을 살리는 캠프한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오락실의 그 타격감을 살려낸 명작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괴작이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영화 아나콘다는 시작부터 우리가 알던 평범한 괴수 영화가 아님을 선언하며 등장했습니다. What is that? Oh my. My anaconda! We're in the middle of the jungle and we are being hunted! 보통 30년 전 영화를 가져온다면 을에 더 크고 징그러운 CG를 내세워 공포감을 조성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타픽션이라는 독특한 장치를 가져온 것인데요. 감독을 맡은 톰 고미카는 전작인 미친 능력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본인 자신을 연기하게 만들며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무너뜨린 전적통이죠. 그가 이번에는 원작 영화를 전설적인 컬트 무비로 설정해버리는 파격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옛날 영화를 극중 캐릭터들도 똑같이 기억하고 심지어 숭배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I don't want to wait, man. Doug,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do it. Let's reboot Anaconda.
Yes. We've dreamed of making this movie ever since we were kids. What does it cost to get this thing made? $2.5 million. We've approved a loan for up to... 촬영은 아마존이 아닌 호주 퀸즐랜드에서 진행되었는데 제작진은 이곳을 B급 감성이 물씬 풍기는 가짜 아마존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황당한 프로젝트에 뛰어든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웃음이 먼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잭 블랙은 열정만 넘치고 현실 감각은 제로인 웨딩 비디오그래퍼 더그를 연기하는데 왠지 본인의 평소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찰떡같은 소화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폴러드가 만년 엑스트라 신세인 그리프 역을 맡아 짠내 나는 중년의 비애를 더했죠.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이 영화 내내 보여주는 케미스트리입니다. 잭 블랙이 무모하게 사고를 치면 폴러드가 옆에서 현실적인 태클을 거는 식인데 이 티키타카가 공포 상황과 맞물려 기막힌 부조리극을 만들어냅니다. He's right behind you! What the hell is on my back? It's a long story! Run!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저씨들은 왜 위험천만한 정글로 기어들어갔을까요? 이야기는 50대 중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마주한 지독한 중년의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더그와 그리프는 자신들의 잃어버린 젊음과 열정을 되찾기 위해 어릴 적 그토록 사랑했던 영화 아나콘다를 직접 리메이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철없는 객기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을 건 마지막 도전이었던 셈이죠. 친구들과 뱀 전문가까지 섭외해 야심차게 촬영을 시작하지만 준비한 아나콘다가 촬영 시작 몇 분 만에 죽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Maybe it'll be okay. 이에 이들은 숲에 들어가 아나콘다를 잡아오기로 하는데 정글 깊은 곳에서 마주친 건 상상을 초월한 크기의 아나콘다였습니다. What is that? Oh my. My anaconda! We're in the middle of the jungle and we are being hunted! My anaconda! It's okay, you're safe, I'm here! 여기서부터 영화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로 변모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골 때립니다. 분명 사람을 잡아먹는 괴수가 쫓아오는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등장인물들은 이 리얼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괴짜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Keep rolling! We came here to make Anaconda. Now we are in it. Even white boys got the shout! And now we die! Go, faster! It's that golf cart! What do you want, a Tokyo Drift? My anaconda! 그리고 이 혼란한 와중에 등장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 원작에 출연했던 아이스큐브인데요. 놀랍게도 그는 극중 캐릭터가 아니라 배우 아이스큐브 본인으로 등판합니다. Ice Cube? You're gonna need that. Oh, you sure? Of course. I got another one. Respect. He's dead? Oh no, what are we gonna do? What if we use Doug as bait to get back to the boat? That's a really smart idea. Look at mistake. He's alive. I thought you checked his pulse! He did! Doug! He's right behind you! What the hell is on my back? It's a long story! Run! 전 세계를 해성 충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린랜드가 무려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급 계약을 맺고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으로 돌아옵니다. We're gonna keep going. I don't know what awaits you at the crater. 보통 이런 재난 영화의 속편은 전작의 명성에 기대어 대충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판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칸 영화제 마켓에서 STX가 전작 제작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베팅했을 정도로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높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릭루마노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고 제라드 버틀러와 모레나 바카린이 그대로 복귀해 전작의 리얼한 생존 액션을 이어갑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5년이나 흘렀다는 점입니다. 전작이 해성이 떨어지기 직전 48시간의 급박함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해성 충돌 후 완전히 황폐화된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Our bunker's holding on, doing the best we can. I know it's a little late, but happy belated Valentine's Day. I love it.
해성 충돌로 인한 먼지와 가스가 태양을 가려 지구는 핵겨울 같은 빙하기를 맞이했고 유럽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로 변해버렸다는 설정인데요. 제작진은 이런 척박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빙하지대와 영국 햄프셔의 알톤 지역을 섭외해 모래주머니와 잔해가 뒹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트장을 지었습니다. 주인공 존 게리티는 전작에서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5년간의 벙커 생활과 야생에서의 사투를 겪으며 훨씬 더 거칠고 단단한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아들 네이선입니다. 전작의 아역 배우 대신 조조 레빗으로 유명한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가 캐스팅되었는데요. 이는 극중 흐른 5년의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네이선은 벙커 안에서 사춘기를 보낸 10대 소년이 되어 부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화의 핵심은 벙커 탈출입니다. 게리티 가족은 그린랜드 벙커에서 생활하던 중 조만간 거대한 혜성이 또다시 지구에 떨어져 벙커 역시 파괴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유일한 안전지대는 혜성이 충돌에 거대한 분화구가 생긴 프랑스 남부의 클라크 충돌구였죠. I promise you, I'm gonna get you to that crater. The world is a dangerous place now. There's gotta be another way. You got this. 이 과정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건 추위뿐만이 아닙니다. 문명이 붕괴된 세상에는 생존자들끼리 파벌을 나눠 자원을 약탈하는 무법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9일 개봉하는 이번 영화는 28년 후와 함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연 게리티 가족은 얼어붙은 지옥을 뚫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what awaits you at the crater. It is where the world will be reborn. 판사가 AI로 대체된다면 어떨까? 술자리 안주로 씹기 딱 좋은 이 논쟁적인 주제를 스크린으로 가져온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머시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그리는 흔한 SF가 아닙니다. 사법정의라는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을 AI에게 넘겼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회고발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If you commit a capital crime, you have 90 minutes to prove your innocence to an AI judge, or you will be executed. 영화 속 배경인 2029년의 로스앤젤레스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돈 받고 판결을 굽히는 판사, 증거를 조작하는 검사들에게 지친 대중은 차라리 감정이 없는 기계가 더 공정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AI 판사 매독스입니다. We live in a world where murderers walk free in a justice system bogged down by red tape and human error. 이 설정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AI 윤리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알고리즘은 과연 완벽할까요? 이번 거대한 실험의 첫 번째 희생양이자 주인공은 바로 베테랑 형사 크리스 레이븐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의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크리스 레이븐은 원래 인간 판사들의 오판과 부패의 환멸을 느껴 이 머시 시스템 도입을 가장 앞장서서 지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정의를 믿었던 그는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순간 지지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합니다.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사방이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좁은 챔버뿐이며 의자에 결박된 채 90분이라는 카운트다운을 마주하게 됩니다. Detective Raven, I'm Judge Maddox, and this is the Mercy Capital Court. Hold on, just wait a second. You're before this court today charged with the murder of your wife. I loved my wife. I didn't hurt her. If you are innocent, prove it. I need us to walk the scene. 룰은 간단합니다. 시간 안에 자신의 유죄 확률을 92%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시스템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을 집행합니다. AI 판사 매독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순수 논리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레이븐이 호소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나 억울함 따위는 배제하고 오직 과거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트라우마 같은 불리한 데이터만으로 그를 심리적으로 난도질합니다. 레이븐은 자신이 신뢰했던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해 허점을 찾아내야 하고 동시에 증거를 조작한 인간 범인과도 두뇌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Bring that back. Pause. Play it again. Can you find out who that is? Do you honestly think that I killed my wife? I think there's more that you're not revealing.
결국 2026년 할리우드의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단순히 옛날 것을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틀고 부수고 다시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과연 이 파격적인 시도들이 관객들에게 먹힐지 아니면 무리수둔 망작이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작들 기다리면서 입이 심심하실까봐 맥주랑 먹으면 기가 막힌 최고의 안주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출출할 때 딱 좋은 천하장사 닭가슴살 소세지, 그리고 씹는 맛이 일품인 2번 구워 찢은 손질 먹태 세트인데요. 와사비 마요랑 전주가맥 소스까지 야무지게 들어있어서 맥주 안주로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정신애가 강력 추천하는 이 환상의 조합 챙겨놓고 시원하게 한잔하시면서 감상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